트럼프 부활이 두려운 까닭. 예, 트럼프, 오랜만에 트럼프 얘기가 나옵니다. 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만 왜 지금 트럼프가 소환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과 윤석열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한 달 전에 서울서 만난 사이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는 대통령이다. 지지율 하락도 비슷합니다. 지금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지금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럴진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이 바이든은 물 건너갔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유력 후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을 이렇게 주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트럼프 얘기를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과 연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오늘 칼럼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국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몇몇 칼럼 중에 제가 하나를 끼워온 것이고요.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부활이 두려운 까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중앙일보의 남정호 칼럼입니다. 남정호의 시시각각. 예, 트럼프와 한국과의 연계를 어떻게 시켰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앞에 펼쳐진 최악의 안보 위협은 무엇일까? 흔히는 북핵의 소형화, 일본의 군국주의화 등이 꼽힌다. 그러나 아직은 대중의 관심 받기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몰락과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부활 가능성이 최대 안보 리스크로 주목받아야 마땅하다.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은 튼튼한 한미동맹에 뿌리를 둔다. 첫 안보 공약이 한미연합방위태세 재건 및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일 정도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진 건 너무나 당연했다. 그리하여 요즘 양국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특히 확장 억제 전략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짜내기에 바쁘다. 미 핵 운용 계획 수립 시 한국 측 참여,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성화, 전술핵 배치를 위한 인프라 사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도 존재한다. 특히 임박했다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핵 소형화를 위한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북한이 여차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죠. ICBM으로 미 본토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남쪽에 전술핵을 터뜨릴 위험도 없지 않다. 그래도 체제 붕괴는 피할 수 있다고 김정은이 오판한다면 말이다. 이에 대해 국제정치학계의 석학 조셉 나인은 이렇게 반박한다. 주한미군 28,500명의 존재가 확장 억제에 신뢰성을 준다고. 즉 북한이 전술핵을 쓰면 수많은 미국인이 희생되며 이럴 경우 미국은 북한을 괴멸시킬 게 뻔해 북한이 함부로 못 나온다는 주장이다. 명쾌한 논리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 결함이 존재한다. 주한미군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들이 없어지면 어쩌나. 방위 분담금을 더 안 내면 주한미군을 빼겠다. 한반도에 전략 폭격기 띄우는 비용을 대라 등등 툭하면 돈 달라던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지난해 초 집권하자 한국인 대다수는 환호를 했다. 부드러운 신사의 풍모에 동맹국 입장을 존중하는 그였기에 한미 관계가 나아질 걸로 기대한 까닭이다. 예상대로였다. 바이든은 욱박지르지 않는 것은 물론 튼튼한 한미 관계를 위치며 한국 측을 기쁘게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의 중국 봉쇄 참여로 화답을 했다. 재계도 대규모 대미 투자로 거들고 나섰다. 요즘처럼 양국 관계가 좋은 적도 드물다. 하지만 문제는 바이든의 인기가 사상 최악으로 2년 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 섣부른 러시아 제재로 전 세계 유가를 뛰게 만들었다. 그 결과 미국 물가는 9% 이상 치솟으며 최악의 인플레가 발생했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며 바이든의 지지도는 30% 초반으로 떨어졌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이든 지지율과 윤석열 지지율과 지금 현재 30%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낙태권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 진보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같아선 바이든의 대선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이다. 반면 지난 14일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공화당 대선 주자 지지율을 조사해서 트럼프는 49%를 얻어 2위인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2배를 기록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페드지요, FED. 페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대선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현 집권 민주당이 질 공산이 대단히 크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그간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주한미군 철수가 추진되고 확장 억제 전략은 약화될 게 틀림이 없다. 설사 트럼프안이 제3의 인물이 집권하더라도 바이든처럼 확장 억제 전략을 전폭 지지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현 정부도 2년 뒤 사라질 바이든 정권에 올인 할 일이 아니다. 올인, 다걸기란 뜻이죠. 다걸기 할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재집권까지 염두에 두고 판을 짜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명해 보인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흔들리는 안보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독자적인 핵 개발까지 포함해서 진정한 자주국방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 바로 트럼프의 부활이 두려운 까닭이라는 그 제목의 칼럼인데요. 예, 지금 이 칼럼에서는 2년 뒤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지금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30% 초반까지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 여론의 풍향계로서는 조 바이든의 재집권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이다. 한국의 안보 전략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공화당에서 떠오르고 있는 주자가 별반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부활,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는 근거 있는 상상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안보 전략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뜻의 칼럼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트럼프도 우리나라엔 좀 불안해요. 송봉년님. 문재인 빨간 시절에 미군 철수하겠다는 엄포는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해가님.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렸죠. 트럼프님. 네. 그러니 우리가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안보 철저 국익우선. 예, 해가님 말씀에 뭐 아주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으로 당당해진다. 한미동맹은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구도전님. 트럼프 오면은 주한미군이 흔들거립니다. 바이든님, 예, 닉네임이 또 바이든님도 등장을 했군요. 예, 예, 트럼프님도 있고, 바이든님도 있고, 예, 아무튼 좀 흥미롭습니다. 예, 이렇게 도발적인 내용의 칼럼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마치 이렇게, 이 종합적인 얼개를 맞추듯이, 예, 한 가지 단면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